자, 475페이지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확정신고 시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를 클릭을 하셔서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자, 여기서 보면은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열어서 보면 이쪽은 매입자 입장일 때예요. 평화전자가 매입자 입장일 때,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을 변제할 때,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이란 말이야. 공제 못 받는 불공제 매입. 그거를 다시 갚을 때, 변제할 때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변제는 매입세 변제할 때다라고 기억을 하고, 매출세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대손 발생에다가, 대손 발생. 자,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매출하면은 이런 분계가 생기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원. 이렇게 됐을 때 이 외상 매출금 안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원 이렇게 되면서 이 부가세를 원금도 못 받았는데 물건값도 못 받았는데 이거를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뭐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료되거나 소송이 걸려서 뭐 진행 중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가세 예수금을 빼주겠다 이 얘기예요. 빼주겠다. 이 빼줄 때 이 서식이 작성되는 거예요. 이게 대손세 공제.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 100만 원은 당연히 대손상각비라든지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대손 충당금이. 요럴 때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요 매출자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 반대 입장이 매입자일 때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거를 나중에 만약에 이 반을 받았다. 이 반을 만약에 55만 원을 받았다. 예금으로. 그럼 55만 원을 받았으면은 이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다시 회수한 거잖아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을 다시 내면 돼요. 부가세 예수금을. 다시 10만 원 중에 5만 원 내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 더 받은 거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다시 설정하면 되는 거죠. 50만 원을. 다시 회수하면은. 그러면 이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변제대손세액이라는 게 변제대손세. 매입자 입장에서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을 변제대손세액.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찍으면 여기다 찍는 거죠. 변제대손세액이. 이거는 그래서 매입자인 경우에 나타나는 거고, 이제 매출세를 대손 처분받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찍는 거고, 다시 이렇게 회수하면은 이쪽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받았어 하고 찍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회수하면은. 그래서 요 실습을 지금 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한을 보니까 1기 확정이니까 여기다가 날짜를 찍어줘요. 4월부터 6월을 찍어줘요. 6월을. 1번 보니까 2020년 7월 27일 당사에서 사용하던 비품 냉난방기 신라상사에 330만원 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라상사 대표자가 실종되었다. 실종은 대손사유가 돼요. 자, 물건을 330만 원에 팔았는데 물건값은커녕 세금마저도 30만 원 세금마저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종됐기 때문에 대손사유가 된다. 이 얘기예요. 대손사유가 된다. 그래서 2022년 6월 1일 현재 신라상사가 대표자가 실종됐으니까 대손사유가 2022년 여기다 2022년
6월 1일 당초 공급일이죠. 당초 공급일 2020년 7월 27일 대선 확정일 2022년 6월 1일. 자, 과거에는 여러분 문제 푼다면, 과거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당초 공급일이 요 난이 없었어요. 작년까지의 문제를 푼다 그러시면 당초 공급일이란 난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있으니까 쓴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대선 금액이 얼마냐면 330만 원이에요. 330만 원. 그러니까 110분의 10. 330만 원. 부가세가 10%니까 110분의 10 해서 3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매출세를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거래처 F2 신라상사 실종 3번 이게 대손사유예요. 이게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이런 거 있잖아요. 실종되면 너 물건값도 못 받았는데 세금 빼줄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0만 원이 대손사유가 되는데 이 30만 원이 어디에 가서 반영되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2번 풀기 전에. 저장만 할게요.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부가세 신고소에 가보면은 나 혼자 보는 겁니다. 자, 봐요. 매출세에서 마이너스 30만 원이 돼버리잖아. 대손세 가감해서. 그죠? 이 마이너스 30만 원은 이 매출세가 마이너스 돼갖고 너 요만큼만 내 하고 줄어드는 거란 얘기죠. 이해가 가나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안 붙였죠? 안 붙였는데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 얘기는 이 서식이 대손 발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붙이면 자동적으로 신고서에 마이너스를 붙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잠깐 나랑 같이 하지 말고 혼자 이제 보여드린 거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2019년 3월 15일 민교전자의 제품을 판매한 매출채권이 받기 위해 법률상 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2022년 3월 15일자로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 이것도 대손사유가 되는 거죠. 자, 당초 거래일은 2019년 3월 15일, 확정일은 2022년 3월 15일, 금액은 1,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료로. 거래처는 민교전자, 소멸시효 완료. 6번을 찍으면 돼요. 6번. 됐습니까? 자, 이렇게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는 2022년 1월 9일 순호상사에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 2,200만 원이 2022년 6월 1일 날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자, 몇 월 며칠 날 부도됐어요? 6월 11일 날. 6월 11일 날 부도 처리되었는데 여기 봐봐요. 지금 이게 6월 달이야. 여기가 2022년 지금 6월 달이야. 지금 7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니까 6월 달로 해서 갔잖아요. 이걸 쭉 찍다 보면 좀 전에 여기 봐봐요. 여기 내 마우스 봐요. 부도 몇 개월 경과라고 있어요, 지금. 부도 6개월 경과돼야지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제 부도됐기 때문에 6개월 경과 후인 다음 내년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그때 요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3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봐봐요. 4번을 보기 전에 여기까지 130만 원이 130만 원이 이 신고소로 가보면 130만 원이 이 신고소로 가보면 저장 다시 불러와야겠죠. 다시요. 꼬였네. 다시 찍을게요. 마이너스 130만 원 일단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마이너스 1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록이가 좀 꼬였는데 이 두 개가 마이너스 130만 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장을 누르고 거기 가서 다시 불러오면 마이너스 1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얘기했느냐? 마지막 문제 때문에. 마지막 문제를 보면 2021년 7월 채무자의 파산을 근거로 하여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경건상사에 대한 매출채권 7,700만 원이 이 중에 2,300만 원, 2,310만 원, 2,310만 원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 써 있어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못 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받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마이너스 부수가 없으면 신고서에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거가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찍는 거냐? 2021년 7월 파산을 근거로 여기다 2021년 원래 당초 공급일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애초에 공급한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파산이었기 때문에. 2021년 7월이라고 찍을게요. 그냥 7월. 날짜도 없고. 이게 지금 원래는 요 난이 없었던 문제예요. 이게 작년에 요 문제 나왔을 때는 요 난이 없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지금 이 난이 올해 생긴 거야. 올해. 그래서 문제가 조금 민트가 난 거예요. 삐트가. 이해 가시겠죠?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 뒤에 살짝 586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586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있어. 맨 밑에. 맨 밑에 그림에 왼쪽에 보면 대선 당초 공급일이라고 써있지 없잖아. 대선 확정일부터 있지. 그러니까 요게 원래 없었던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이해 가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핀트가 난 거다. 그래서 날짜를 그냥 7월 1일로 그냥 쓸게요. 걔 없었던 거니까. 예. 대선 확정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2022년 5월 31일 날 받았죠? 2022년 5월 31일 날 받았어요. 자, 요거는 핀트가 난 거다. 원래 옛날에 없었던 난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찍느냐? 마이너스를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310만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면은 신고서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시. 돈을 받은 거가 되니까. 아까 붕괴 처리한 것처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10만 원이 나오고 거래처는 경건상사 얘가 경건상사가 대손사유 대손채권 일부 회수라고 쓰라고 써 있어요. 그죠? 맨 밑에 여기다 7번에다가 대손채권 일부 회수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여기가 봐봐요. 아까 내가 다 찍기 전에 마이너스 3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 210만원이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80만원이니까 신고서에서는 플러스 8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보여줬을 때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130만원이잖아. 매출세를 깎아주는 거잖아. 그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얘 때문에 여기가 받은 금액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 때문에 아까 이 그림상에 여기는 이 그림은 플러스로 바뀔 거란 얘기죠. 더 내는 걸로.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대손세 공제신고서의 플러스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대손세 공제신고서의 마이너스는 부가세 신고서의 플러스로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자, 저장 한번 해봐요. 저장했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80만 원은 받은 금액과 대손 처분 받은 금액을 상계하니까 아 이거 80만 원 더 내야 되네 하고 더하기 빼기가 돼버리겠죠. 예? 닫아서 부가세 신고서를 새로 조회해 보자고요. 여러분도 부가세 신고서를 새로 조회해 보자고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4월 1일부터 저장했어요? 6월 30일로. 그러면 이렇게 딱 80만 원 나오죠? 그죠? 아까 대손 처분받은 거가 있었고 다시 돌려받은 게 있었으니까 걔네끼리 가감해 갖고 결론은 신고서에는 마이너스 80만 원인데 저기 대손세 공제신고서에서는 마이너스 80만 원인데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돈을 받은 게 더 많으니까 더 내야 돼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475페이지 2번. 다음은 2022년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서 작성하시오.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아래의 내용 중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전표 입력하고 가산세를 반영할 것 하고 돼 있어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우리가 클릭하시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따라왔죠? 매출 내역. 야, 이 문제는 7점짜리인데 부분 채점도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장을 하라 그랬어요. 매출 내역 전자세금 계산서 3억 5천만 원은 여기에. 이러면 1점을 맞는 거예요.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 찍는데. 종이세금 계산서 여기에. 그대로 여기에요.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든 종이든 간에. 알겠나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만 찍는 게 아니라 3억 7,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 7,500만 원. 이러면 2점을 맞는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가나요? 최선을 다해서 찍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를 발급하면은 가산세를 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번 난은 클릭해가지고 따라와요. 26번 난 클릭해서 세금 계산서 가산세 난에 가서 가산세잖아. 따라왔죠? 세금 계산서 가산세 난에 가서 종이 발급한 금액을 여기다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돼요. 여기다 찍으면 2%가 나와요. 여기다 찍으면 1%가 나오고. 그런데 지연 발급은 아니잖아. 전자 발급을 종이 발급한 거니까 미발급이란 말이죠. 그래도 여기다가 찍어주고 2,500만 원을 여기다 찍어주고 그러면 2%가 나와요. 2%가. 그런데 종이라도 발급했으니까 감면을 해줘요. 50%를. 그래서 얘가 5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25만 원. 알겠나요? 근데 선생님 난 여기다 안 했어요. 여기다 안 하고 그냥 난 몰라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찍었더니만 지가 알아서 25만 원 나왔어요. 이거 틀리나요? 같은 세금 계산서는 아니니까 맞다고 해줘요. 아시겠죠? 가산세 같은 난이니까. 그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종이세금 계산서는 가산세가 나와요. 이렇게 가산세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입 내역을 보니까 일반 매입이 2억 9천만 원, 2억 9천만 원에 2,9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억 9천만 원.
그래서 2,900만 원.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이 있는데 그건 그 밖에 14번 란에 와서 그 밖에 공제가 이쪽에 14번 란이에요. 이쪽에 14번 란. 그래서 신용카드로 수령한 금액이 나와요. 일반 매입 해가지고 2,10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한 점 한 점 먹으려고. 추가로 고려할 사항을 볼게요. 9월 25일 B사업자인 김대웅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 누락이 됐대요. 누락. 그런데 기타는 해봐요. 위에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불러온 후 나머지는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해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봐요. 10월부터 12월 31일이면 1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잖아. 그런데 9월 25일 날이면 7월부터 9월이니까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걸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표 처리하고 누락된 거를 요 확정신고에다 반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 찍은 거를, 나갔다가 다시 반영을 시켜야겠죠. 이해가시죠? 자, 저장을 해도 돼요, 저장을 해도. 종료하고, 저장하고, 다시 종료하고,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 전표에 따라오고 있죠?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25일 쉽진 않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죠.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매출을 했대요. 현금과세 매출이에요. 이게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가 매출 몇 번? 현가 매출 22번 현금 영수증이니까 알겠나요? 제품 따라하세요. 현가, 가가, 건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찍으라 했죠? 그러니까 407만 원을 찍으면 돼요. 4070 플러스 엔터. 그럼 자기가 알아서 나눠주게 되죠. 그죠? 김대웅. 그리고 분계는 당연히 현금을 바꾸니까 1번 현금 이렇게 치면 분계 끝난 거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끝나면 이미 세월이 지난 10월 25일 신고가 끝났는데 반영이 걸르돼 버리는 거죠. 끝났으니까. 근데 얘는 전표 누락도 하면서 이렇게 전표 누락도 하면서 부가세도 누락이 된 거잖아요. 7월부터 9월은 이기 예정이고 빼먹었어. 10월부터 12월에다가 이걸 반영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고 한번 했던 거예요. 체크하고 상단 체크했어요? 상단에 간편집계에 가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보이죠? 예정신고 누락분에 클릭하고 자 전표는 9월 25일이지만 부가세 신고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2년 10월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루 사이즈만 이게 간단 말이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누락본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누락본하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닫고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죠. 부가세 신고서 너무 빨라요? 부가세 신고서 됐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니오로 해야 돼요. 아니오. 아, 다 날라갔네. 다시 찍어야겠네. 어쨌든 다 날라갔지만 아니오를 해야지. 요게 선생님 아니오는 이걸 보여주려고. 여기 봐요. 여기 아니오 하니까 여기 370만 원, 37만 원하고 나타나죠? 예. 이거를 반영시킨 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찍자고요. 그냥 다시. 이거는 다시 3억 7,500만 원. 그리고 가산세에 가서 2,500만 원, 25만 원. 아까 거 지워졌으니까. 아까 만약 그러면은
아까 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걸 직접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오 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까 만약에 얘 그러면 아까 찍힌 게 다 나타나고 우리가 직접 이걸 찍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근데 아니오 했기 때문에 이걸 나타나게끔 보여준 거다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서 가산세까지 찍었나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매입에 가서 2억 9천만 원, 2,9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밖에 가서 신용카드에 가서 2,100만 원, 210만 원. 선생님이 저장을 했는데 불러오겠습니까 하면은 예 그러면은 얘가 안 나타나요, 자동으로. 그래서 아니오 해서 요거 나타난 걸 보여주고 다시 찍은 거고, 만약에 예 했으면 요걸 직접 우리가 찍었어야 된다.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에 9월 25일까지 찍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매입을 볼까요? 9월 16일. 9월 16일 매입. 자, 매입은 이것도 누락이네요. 매입도 그죠? 네, 매입도 누락이었네요. 매입도 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얘를 또 매입을 치러 가는데 나가면서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불러와 보자고요. 매입은 직접 찍어보고. 자, 저장을 하면서 나가 보자고요. 저장하시고 종료하고 회계관리에 매입 매출 전표에 9월 16일. 자, 9월 16일. 따라왔나요? 9월 16일. 샘물에게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매입이에요. 현금으로 했어도 현금 과세가 아니고 종이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과세 매입이에요. 51번 찍고, 품목은 원재료, 170만원, 샘물, 전자 아니고, 종이니까 아니고, 현금, 분쟁 끝났어요. 차변의 원재료 170만원, 차변의 부가세 대금 17만원, 대변의 현금 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얘는 역시 9월 16일 날 전표 처리가 됐지만 깜빡했으니까 10월 25일 날 신고를 못했다는 얘기죠. 체크하고 간편집게 눌러서 옆에 역삼각형 눌러서 예정 누락분 눌러서 따라왔나요? 2022년 10월 1일. 그러면 10월하고 12월 사이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면 누락하고 나오죠? 자, 부가가치세 클릭해서 이제 아까랑 또 틀리게 할 거예요. 신고서 눌러서 따라왔나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여기서 얘를 불러볼게요. 얘를 불러오면 여기 안 나타나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안 나타나요. 여기 봐봐요. 아니오를 누르면 좀 전에 예정신고 매입세 누락분 요것만 나타나요. 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아까는 아니오를 눌러서 요거 나타나는 걸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얘를 누를게요. 얘를 그냥. 자, 그대로 나왔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우리가 직접 찍어줘야 되는 거가 되죠. 반영이 제대로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더 편하겠죠? 이거 직접 찍어줘요. 아까랑 좀 반대로 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걸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자료 매출과 매입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찍으면 편한 거죠. 예. 근데 문제를 처음 받아서 풀게 되면 누구나 다 매출 내역부터 찍겠죠. 그래서 여기서 꼬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됐네요. 괜찮게. 예? 그래서 여기에 170만 원은 여기 가서 찍혀서 나오는 거죠. 불러오게 되면 사실은 여기 38번란에 예? 170만 원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전에 자료만 불러와서 반영이 안 돼서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17만 원. 자, 그래서 이게 170만 원이 예정신고 매입 누락이고 그리고 370만 원이 매출 누락이에요. 예? 37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17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과 대급금을 통치면 10월 25일 날 이 누락된 것만 가지고 이 37만 원과 17만 원을 통치면 20만 원이 10월 25일 날 나라에 더 냈어야 될 세금이죠. 20만 원이. 이해가시나요? 예수금, 대급금, 아차 까먹은 게 37만 원 예수금, 17만 원 아차 까먹은 게 대급금. 통치면 가산세로 오죠. 가산세로. 통치면 얼마의 가산세가 나올까요? 빼면 20만 원이 나타나겠죠? 2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 20만 원은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이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연가산세. 20만 원.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 20만 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연가산세가 어떻게 물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상단에 작성 방법 켜기를 눌러볼까요? 작성 방법 켜기 눌러보니까 지연가산세가 나오죠. 여기 곱하기 2.2 곱하기 만분의 2.2 여기 보이죠? 만분의 2.2 예, 만분의 2.2 이게 자동으로 해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죠. 자, 작성 방법 가리기 누르고 여기 엔터 쳐봐요. 엔터. 엔터 치면 뭔 창이 생기죠? 자, 날짜를 넣어야 돼. 애초 이 날짜는 언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2년 10월 25일 날 신고했어야 되는 거죠. 10월 25일 날. 아까 9월 달까지 거래는 10월 25일 날 신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월 25일인데 자, 문제 맨 밑에 있어요. 90일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2023년 1월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2023년 1월 23일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나 봐봐요. 2023년 1월 23일인가 90일 하고 나오죠. 자동으로 컴퓨터가 만분의 2.2 해가지고 90일로 계산해서 딱 이 금액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또 매겨주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작성 방법 켜기 한번 해봐요.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라고 돼 있어요. 10% 보이나요? 10%? 부당하지 않으면 10% 보여요? 예? 부정행위에 의하면은 40%까지 가산세가 물린다는 거예요. 여기 부정행위에 의하면. 얘는 부당하지 않은 경우로 보니까 10%만 따지는 거예요. 10%만. 20만 원의 10%는 2만 원이에요. 암산으로 하면. 예? 20만 원의 10%는 2만 원이에요. 암산으로 하면. 그런데 감면이 나와요. 1개월 이래 하면은 90% 감면이고 여기 해당돼요. 10%에 3개월 이내잖아. 지금 3개월. 10%에 3개월 이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2만 원에 75% 감면이니까 25%만 따지면 돼요. 2만 원에 20만 원 곱하기 10% 하면 2만 원이고 75% 감면이니까 25%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2만 원에 25%는 얼마가 나올까요? 예, 그래서 여기 5천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천 원. 여기 5천 원. 가산세가.
자, 가리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가산세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라고 있나 한번 볼까요?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없죠? 문제상에서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자신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477페이지. 원천징수 쪽이죠. 자, 어제 97회 우리 풀 때 산후조리원 1회 하나요 200만 원인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300만 원 넣었는데 그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산후조리원 의료비 정정합니다. 477페이지 문제 5번. 2022년 기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팀장 윤성수의 입사일자 2022년 3월 1일 4번 105번으로 하고 등록을 하라는 거니까 사원 등록을 클릭하시고 105번으로 윤성수 주민번호 841003 1549 760 입사 연월일은 2022년 3월 1일 내국인 주민번호 거주자 팀장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사무직 팀장이니까. 자,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넣어주는 거를 이 문제를 봐야겠네요. 부양가족 명세.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 세부담 최소화하도록 공제여부를 입력하라. 가정을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여부를 보로 표시해라. 자, 부양가족은 윤성수의 여기 부양가족 명세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윤성수가 만약에 여성 근로자라면 부녀자 공제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네요. 배우자 3번 김연희 내국인 주민번호 86 1120 263 45 71. 자, 그런데 배우자가 뭐가 있어요? 예, 사업소득 금액이 있죠.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안 돼요. 급여가 있다면 500만 원 이하고 나머지 소득은 100만 원 초과되면 안 되는 거죠. 100만 원 이하만 되는 거죠. 자, 박연순 어머니 직계 존속. 근데 문제가 윤성수의 직계 존속, 돌아가신 분 아버지의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로 윤성수가 부양 중. 그러면 돼요.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박연승 내국인 주민번호 56 12 24 28 70 990 60세 이상 소득 없고요. 딸 윤하연 직계 비속이죠. 4번 윤하연 내국인 주민번호 130505 4118 6557 20세 이하 취약했으니까 자녀세액 공제가 있는 거죠. 윤건우 역시 직계 비속
윤건우, 내국인, 주민번호 171214 3143-586 5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는 없는 거예요. 자, 2번. 22년 4월 1일 입사한 김신이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자료 입력과 소득명세 연금저축, 월세 주택 임차,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무주택 세대주고. 자, 인적공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문제에 보니까 원래 이게 어제도 우리가 김신이를 만약에 요것도 변형을 시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김신이에 대한 부양가족이 없으며 했으니까 인적공제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들어갔으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다 불러와도 되는데 F2 눌러서 김신이만 불러오자고요. 김신이만. 현근무지는 상관없어요. 종전근무지를 먼저 넣어줘야 되니까. 종전근무. 오른쪽에 종전근무란에 넣어주는 거 한번 해봤죠? 네. 현근무지 말고 그 밑에 종전근무지. 주식회사 동서울 상사. 사업자 번호 214-86-5210 기간 2022년 1월 1일 2022년 3월 20일 급여총액 900만원 상여 없죠? 쭉 내려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기다가 국민연금 40만 5천원 건강보험 30만 150원 장기요양보험 3만 760원 고용보험 35만 1,000원 소득세 결정세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있고 차감 징수액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소득세를 여기 기납부세액을 찍는 게 아니에요. 20만원 찍는 거 이거 아니란 말이죠. 20만원이었지만 마이너스 10만원 됐으니까 여기다가는 결정세액 10만원을 찍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 때문에 요거 여기 봐요. 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기납부세액 20만원 찍는 게 아니라 10만원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돼서 정산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만원. 자, 이렇게 정근무지 내용을 넣었으면 다음 장 넘겨서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맞나요? 보험료를 보는 거죠. 보험료. 478페이지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는 안 돼요. 쭉 내려가면 보험료에 85만원. 교육비
스페이스바 눌러서 본인 교육비에 대학원은 본인권 된다 그랬어요? 400만 원. 대학원은 본인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대학원은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나갔다 안 되는 거예요. 의료비는 여기 안 들어. 이때는요. 우리 교재 96페이지나 96회 이때는 의료비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다 바로 찍었다는 얘기죠. 이때 시험 때는. 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여기 바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야 돼요. 부양가족 여기. 그래서 문제가 좀 핀트가 있어요. 자료 자체가 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여기 가서 여기가 아니고 그땐 여기다 놓지만 지금은 여기가 아니고 부양가족 쪽에 와서 여기 가서 넣는다 얘기죠. 몇 번 넣어봤죠? 스페이스바 F2 넣어가지고 본인 그냥 국세천장 할게요. 의료비가 질병치료비가 250만 원이고 콘택트 렌즈는 60이 아니고 한도가 있어요. 안경 구입비랑 같이 50만 원이 한도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 되겠죠. 미용 목적의 피부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건수 안 넣고 그냥 300만 원 넣을게요. 300만 원. 250이 아니고 60이 아니고 두 개 더해서 310이 아니고 300만 원만이에요. 건수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문제가 안 맞춰진 거니까. 알겠죠? 의료비 확인하고 그러면 의료비가 이렇게 나타나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넣는 거죠. 기억하면 신용카드는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안 해줘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쓰는 것도 안 해주고요. 신용카드 진도 나가면 알겠지만 신용카드로 새 차 샀다 안 해줘요. 신용카드로 보험료 냈다 안 해줘요. 막 이런 게 안 해주는 게 막 있어요. 그건 이제 진도 나가면서 보자고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 직불카드 150만 원, 현금 영수증 30만 원 그렇게 난이도 없이 나왔네요. 그냥 스페이스바 150만 원, 1000만 원 직불카드에 가서 150만 원 현금 영수증에 가서 30만 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쓴 거 없죠? 확인하시고 아까 현금무지 자료는 자동으로 나온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장에 현금무지는 이 자동으로 나온 거 이쪽에 이렇게 위에 자동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월세 명세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월세는 그때 한번 해본 것 같고 연말정산이 아니고 월세는 여기라고요. 바꾸자. 주민번호가 700610 1977210 유형은 다가구니까 하단에 보면 있어요. 다가구 2번 계약 면적은 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0 개시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23년이에요. 23년 12월 31일 월세가 월 40만 원인데 12달이죠. 12달이면 얼마예요? 480인가요? 480만 원. 자, 마지막 거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개인연금. 1번은 퇴직연금이고 2번에 가가지고 본인 개인연금 저축 분리백이라고 돼 있죠? 개인연금 저축 분리백.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나왔네요. 이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저기 건데 벌써 세월이 22년이니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원래 요즘엔 이게 나와야죠, 이게. 이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돼가지고 72만 원 한도 그거 얘기인데 신한은행 F2 눌러서 신한은행 계좌번호 110-120-1300 납부금액 120만원